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자산의 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왕이 다스리는 이 디지털 세상은 도대체 어디 위에서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싼 코인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진짜 정체는 월드 컴퓨터입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견고한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고 거래하고 있죠?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과 애플리케이션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디지털 문명 그 자체입니다. 웹3 세상의 윈도우이자 모든 거래가 최종적으로 기록되는 정산 레이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기관들이 비트코인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해자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묻는 분들께 저는 딱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왼쪽의 계산기를 보세요. 비트코인입니다. 더하기, 빼기, 그리고 숫자를 저장하는 기능. 아주 훌륭하고 고장나지 않는 가치 저장용 계산기죠. 이것만으로도 혁명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하시는 분 없죠? 게임도 하고, 은행 앱도 켜고, 유튜브도 봅니다. 이더리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플랫폼 위에 앱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돈을 보낸다는 송금 기능에 집중했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통해 금융, 예술, 게임 등 무한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킵니다. 계산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진화, 이것이 이더리움이 가진 확장성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앱스토어가 있어야겠죠? 이더리움은 주인이 없는 글로벌 앱스토어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앱을 쓰려면 애플이나 구글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30%씩 떼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앱을 삭제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더리움 위에는 그런 중개자가 없습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앱을 디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은행 없이 대출과 예금을 하는 디파이, 디지털 그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 그리고 아이템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게임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켓플레이스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 이것이 이더리움이 만든 생태계입니다. 자,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봅시다. 이더리움 가격은 도대체 왜 오를까요? 정답은 가스비, 게스피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대한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 차를 움직이려면, 즉 송금을 하거나 NFT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이더리움, ETH 코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원유, 디지털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플러스 원,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재미있는 게임이 나오고 돈이 되는 디파이 상품이 나와서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사용량이 폭증합니다. 그러면 연료인 가스비 수요가 증가하겠죠. 결국 ETH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2,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가진 이더리움의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더리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더 머지를 꼽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을 디젤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바꾼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처럼 그래픽카드를 돌려 채굴했습니다. 시끄럽고 전기를 엄청나게 먹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력 사용량이 무려 99.9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ESG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투자를 꺼리던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살 명분이 생긴 겁니다. 또한 채굴자가 사라진 자리에 스테이킹이라는 새로운 금융경제가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어 좋다고 했죠. 이더리움은 한술 더 뜹니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 즉 초건전 화폐를 지향합니다. 비결은 소각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써서 가스비가 발생하면 그중 기본 수수료는 채굴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태워 없애버립니다. 영구 삭제. 네트워크가 붐빌수록 이더리움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새로 찍어내는 양보다 태워 없애는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공급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쓰면 쓸수록 희소해지는 자산. 이것이 이더리움 가격 방어의 핵심 비밀입니다. 이더리움의 단점, 다들 아시죠? 사람이 몰리면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레이어 2, 즉 고속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레이어 1, 이더리움 메인넷은 튼튼한 집안이자 건물주입니다. 여기는 보안과 최종 기록을 담당하죠.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 2 고속도로를 깝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친구들이죠. 여기서는 수천 건의 거래를 쌩쌩 달리는 속도로 아주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최근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 통행료가 획기적으로 더 싸졌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쾌적한 고속도로 L2를 달리고 그 통행료 수익의 일부는 건물주 L1 이더리움에게 귀속됩니다. 완벽한 상생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성장주를 살지 배당주를 살지 고민되시죠? 이더리움은 이 두 가지 성격을 합친 인터넷 채권입니다.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가지고만 있어도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예치하면 보안에 기여한 대가로 이자를 받습니다. 연수익률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3에서 4% 정도 나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고 성장주, 가격이 횡보해도 꼬박꼬박 이자가 나옵니다. 배당주. 금고에 넣어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스스로 일해서 새끼를 칩니다. 이것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시장에 수많은 이더리움 킬러들이 나옵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등등. 하지만 왜 여전히 이더리움이 1등일까요? 바로 경제적 해자, 모트 때문입니다. 첫째, 압도적인 유동성입니다. 이더리움 위에는 1,600억 달러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둘째, 개발자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언어, 솔리디티를 표준으로 배웁니다. 셋째, 신뢰와 보안입니다. 10년 동안 사고 없이 버텨온 보안 기록은 하루아침에 베낄 수 없습니다. 기술은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와 신뢰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ETF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와 RWA,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주장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의 펀드 BUIDL을 출시했습니다. 채권, 부동산,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릴 때 금융기관들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인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기관 자금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신뢰의 체인, 이더리움이 결국 기관 자금의 거대한 저수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중앙화 우려입니다. 리도라는 특정 스테이킹 서비스의 전체 물량의 약 3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공격받으면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기능을 문제 삼을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입니다. 솔라나처럼 속도가 아주 빠른 경쟁자들이 사용자 경험, UX 측면에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기초 체력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예치 자산 TBL은 약 1,191억 달러로 압도적인 생태계 1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1,610억 달러, 유동성의 깊이가 다릅니다. 하루 동안 활동하는 활성 주소수는 96만 개가 넘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북적이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를 오갑니다. 돈이 계속 풀리는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전한 화폐라는 증거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한 줄로 정의하면 웹3 세상의 부동산 등기 소유자 인터넷 채권입니다.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표준이었듯 블록체인 시대에는 이더리움이 표준 운영체제입니다. 레이어2 생태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의 가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만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투자입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을 모두 갖춘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투자의 코어 자산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전 가이드, 액션 아이템을 드립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점검. 전체 크립토 자산 중 최소 30%는 이더리움으로 채우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가장 든든한 허리가 되어줄 겁니다. 둘째, 스테이킹 활용. 거래소에 그냥 두지 마세요. 리도나 로켓풀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LSD를 활용해 이자 수익을 챙기십시오. 셋째, 레이어 2 체험. 아비첨이나 그리시나프 같은 오크너 쿠이를 보내보고 디파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직접 써봐야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 당장 시작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그 금을 바탕으로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는 터전, 파운데이션입니다. 가장 거대한 신뢰 기계, 이더리움이 만들어갈 미래에 탑승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